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교통을 연구하던 MIT 교통연구소 소속 연구팀의 폭로가 국제학계의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은 우리보다 최소 50년 앞서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교통연구소 소속 레베카 밀러입니다. 15년 동안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항상 미국이 교통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든 보고서 하나가 연구소에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교통 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웃어넘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뒤처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테슬라가 있고, 우버가 있고, 수많은 교통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건 분명 데이터 오류예요. 저는 회의실에서 콜린스 국장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표본 집단이 너무 작았거나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콜린스 국장님은 제 말에 피식 웃더니 책상 위에 항공권 하나를 슬쩍 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나. 밀러 박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어.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보고서의 오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미국 교통 시스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가서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현대, KPOP 정도였어요. 아, 그리고 영화 기생충도 봤죠. 하지만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출발 전 정보를 좀 찾아봤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서울의 지하철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라는 관광객들의 소감 정도였죠. 아마 지하철은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는 우리만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GDP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국토 면적도 훨씬 작은 나라가 교통 시스템에서 우리를 앞설 수 있다는 건지, 그건 마치 세계 최고의 농구팀이 동네 팀에게 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명 무언가 잘못됐을 거야. 가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자.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광활한 고속도로망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이고 도로의 나라였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설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믿음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과 교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상식을 뒤흔드는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교통 허브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JFK나 LAX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함과 효율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입국 절차부터 달랐습니다. 스마트 입국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줄도 거의 없고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만으로 불과 3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30분, 길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는데 말이죠.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한산한 시간대에 도착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광경은 제 합리화를 산산조각 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셔틀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건 자율주행 셔틀버스인가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주요 호텔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운전자 없이 AI가 모든 운행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운전자가 없었어요. 그냥 보조 스태프만 탑승해 있을 뿐 핸들을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항에서 일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셔틀은 본 적이 없었어요. 셔틀에 올라타자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창문이 동시에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 주변 명소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언어 설정도 가능해서
영어로 바꾸자 모든 정보가 영어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시범 사업으로 연구소에서나 볼 수 있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저희 공항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니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기본이에요. 서울 시내에 가시면 더 놀라운 것들이 많답니다.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니, 이건 그냥 자국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하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그럴까?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공항이니까 특별한 경우겠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지수 박사가 저를 맞이하러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한국 교통 시스템 탐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지수입니다. 한지수 박사는 젊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교통통제센터부터 방문하시죠. 우리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25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한 후 우리는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한 큰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스마트 교통 관제 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수십 명의 관제사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죠. 이곳에서 서울 전체의 교통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한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와, 미국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이 정도 규모와 통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자 한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의 진짜 자랑은 VEX 시스템입니다. VEX라면 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저희는 이미 서울 시내 80%의 VEX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도로와 차량이 서로 소통하면서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죠. VEX 시스템은 제가 연구해온 분야였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제 도로에 적용되고 있다니. 그럼 신호등도 이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신호등이 AI로 제어됩니다.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 시간이 조절되죠. 심지어 보행자의 나이까지 인식해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건너는 경우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진짜 그런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한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가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센터 근처의 대형 교차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노인이 한 분 서 계셨어요. 그러자 신호등 위에 카메라가 살짝 움직였고 시스템에서 작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화면에 타이머가 표시되었는데 일반적인 시간보다 10초 더 길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방금 보셨나요? 시스템이 노인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신호등은 고정된 타이밍으로만 작동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35% 줄였습니다. 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빠른 교통이 아니라 안전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교통을 지향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 보시죠. 한 박사의 말에 기대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제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비판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박사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미국의 지하철역은 대부분 어둡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지하철역은 쇼핑몰처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이곳이 강남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죠. 붐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어요.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플랫폼 바닥에는 줄을 서는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크린은 뭔가요? 플랫폼 끝에 설치된 큰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열차 내부 혼잡도를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빨간색은 매우 혼잡한 칸, 노란색은 보통, 녹색은 여유가 있는 칸이에요.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말 유용하네요. 뉴욕 지하철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충격적으로 깨끗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창문은 투명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현재 위치와 다음 역, 환승, 정보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뉴욕 지하철은 종이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저희 지하철은 전체 시스템이 AI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승객 수에 따라 열차 간격이 자동으로 조절되죠. 러시아워에는 더 자주, 한산한 시간에는 간격을 늘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승이란 스트레스의 다른 이름인데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모든 환승 지점에 명확한 안내 표시가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승이 편할 수가 없네요. 뉴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일종의 미로 탈출 게임을 하는 기분인데 그리고 이건 저희 교통카드입니다. 한 박사가 작은 카드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이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결제 가능해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을?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교통카드가 다르고 지하철과 버스가 연결된 것도 최근의 일인데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몇 개 역을 이동한 후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본 광경도 놀라웠어요. 모든 정류장에 전자 안내판이 있어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오차 범위가 30초 이내입니다. GPS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계산하죠. 버스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천장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다음 정류장과 주요 환승 정보, 심지어 주변 명소까지 안내하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도 AI 안내를 받나요? 네. 모든 버스 기사님의 단말기에 최적의 운행 속도와 정차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버스 간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버스 뭉침 현상이 거의 없죠.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걸까? 한 박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요. 한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라는 것을.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경험해 보시죠. 한 박사의 말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판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배움에 목마른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박사가 렌터카를 가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약 400km의 거리로 미국 기준으로는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이지만 한국에서는 꽤 긴 거리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밀러 박사님, 편하게 관찰만 하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서 실시간 교통 정보, 날씨, 사고 정보, 심지어 졸음운전 방지 알림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일반 제품인가요? 아니면 연구용 특수 제품인가요? 한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반 제품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이죠. 모든 운전자가 사용합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톨게이트에 접근했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방금 톨게이트를 통과한 건가요?
네. 하이패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어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와 톨게이트가 무선으로 통신하면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죠.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차들이 톨게이트에서 멈춰서 요금을 지불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도로 상태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평평했어요. 포트홀이나 균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깨끗한 도로는 미국에서 보기 힘들어요. AI 도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특수 차량이 정기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레이저와 카메라로 도로 상태를 스캔해요. 작은 균열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수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복잡한 고속도로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도로에서 평소 같았으면 내비게이션만 의존했겠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저기 바닥에 있는 색깔 선들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니 도로 위에 여러 색상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선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색깔 유도선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분기점에서 운전자들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를 들어 부산 방향은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되고 대전 방향은 노란색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효과적이네요. 미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교통사고가 30% 감소했어요. 특히 야간이나 악천 후에 효과가 큽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첨단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이런 아날로그적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도로변의 소음 방지벽이었어요. 단순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스마트 방음벽이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생산형 방음벽입니다. 소음을 줄이면서 동시에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가로등이나 도로 관리 시설에 사용됩니다. 자원 활용까지 생각하다니 정말 철저하네요. 약 3시간을 달리던 중 한 박사가 휴게소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 지저분하고 음식 선택지도 제한적이며 화장실도 그리 깨끗하지 않았죠. 잠시 쉬었다 가시죠. 여기가 한국의 대표적인 휴게소 중 하나입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 그냥 화장실과 패스트푸드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휴게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화려한 조명, 깨끗한 바닥,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한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의 실시간 혼잡도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혼잡, 녹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이라는 표시였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미국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앞에 줄 서는 게 일상인데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았어요.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깨끗한 변기, 향기로운 공기, 심지어 손건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이렇게 깨끗한 공공 화장실은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을 나와 식당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휴게소에서는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 전부인데 이곳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심지어 이탈리안 음식까지 선택지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어요? 한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이왕 한국에 왔으니 현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는 비빔밥 전문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문 과정도 놀라웠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메뉴가 제공되었죠. 음식이 나오는데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로봇이 주방에서 우리 테이블까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적이네요. 미국에서는 실험적으로나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식사를 마친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단순한 스낵과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 신선한 과일, 심지어 한국의 전통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휴게소라면 일부러 들르고 싶을 정도네요. 여행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이 피로를 풀고 즐겁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밖으로 나와 보니 휴게소 뒤편에는 작은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벤치와 꽃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기 공원에도 와이파이가 되나요? 물론이죠. 휴게소 전체가 고속 와이파이 존입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다시 차에 오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여행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다시 출발할까요? 부산까지는 아직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차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알림이 나타났고 한국어와 영어로 메시지가 표시되었어요. 긴급 차량 접근 중.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해주세요. 한 박사가 즉시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차량이 똑같이 행동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고속도로 중앙에는 넓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모든 차량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다니.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전송됩니다. 운전자들은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긴급 차량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심지어 신호등까지 자동으로 조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불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죠. 저는 깊은 감탄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차들이 제대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탓에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도입 이후 응급 환자의 생존율이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시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도로 표면이 비를 흡수하는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수성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빗물을 흡수해서 수로로 흘려보내죠. 덕분에 수막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빗길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자 도로 가장자리의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가로등이 아니라 도로 경계를 따라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도로의 형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명은 태양광으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충전했다가 밤에 사용하죠. 에너지도 절약하고 안전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기 전 한 박사가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운전자 피로도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와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휴식을 권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완전 자율적인 참여였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빠른 이동이 아니라 안전한 이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성과 속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은 안전과 사용자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MIT의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로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철학적 접근 방식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7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제 손가락은 마치 독립된 의지를 가진 듯 다른 내용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철학이 구현된 살아있는 유기체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려면 긴 줄을 서야 했고,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2번이나 물어봤어요.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콜린스 국장님께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구팀이 모인 자리에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10년, 어쩌면 50년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어요. 밀러 박사, 한국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앞설 수 있죠?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예요. 우리는 더 넓은 도로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더 스마트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VX 시스템, AI 신호등, 색깔 유도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술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했어요. 2시간에 걸친 발표가 끝나고 콜린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3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VX 시스템 도입 연구. 둘째, 대중교통 통합 카드 시스템 개발. 셋째,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MIT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보스턴의 일부 구간에서 VX 시스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연방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시스템과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바깥의 도로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저는 미국이 교통 시스템의 선두주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데스크 위에 놓인 서울 지하철 카드와 휴게소에서 산 작은 기념품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과 제 연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요. 답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 답을 발견했고 이제 그 답을 우리의 도로 위에 구현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베카 밀러 박사의 한국 교통 시스템 체험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교통 전문가조차 인정한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놀라운 혁신일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까지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감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 교통 시스템에 놀라워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우수함을 함께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다음에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